7월 24일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흔들거리고 있죠? 먼저 시장 상황을 쭉 한번 돌아보시죠. 그리고 왜 흔들거리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그걸 예측할 수 있다면 우린 누구나 다 투자로 성공할 수가 있겠죠.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큰 그림, 그리고 미세적인 부분, 거시경제, 미시경제, 거시경제, 시황, 증시, 채권, 원자재, 모든 부분을 입체적으로 보시게 될 겁니다. 앞으로 쭉 들어가실 거니까. 이미 제 방송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상당 기간 내공이 올라오셨던 분도 계실 겁니다. 자, 보면은요. 시황입니다. 코인 시황을 먼저 한번 보시죠. 비트코인 기준으로 2.2%, 이더리움 1.24 선방하고 있네요. BNB 1.38, XRP 6.40, 그리고 까르다노 2.32. XRP가 낙폭이 좀 크죠? 6.40, 에이다가 2.32, 도지는 4.11 상승하고 있어요. 이슈가 좀 있죠? 솔라나 3.71, 3.89, 트론 3.25, 폴리곤 3.45, 라이트 3.40, 폴카닷 4.10, 비트코인 캐시 1.92, 시바이누 1.28, 아발란체 3.30, 체인링크 5.17, 스텔라 6.11. 하락할 때도 똑같이 움직이는 거 보니까 XRP와 스텔라는 뿌리가 같다는 거를 다시 한번 증명해주고 있죠. 상승과 하락할 때도 같이, 거의 프로테지가 같이 움직입니다. 영역을 나눠서 움직인다. 계속 끊임없이 언급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시장은 현재 영향을 받고 있어요. XRP의 가격을 좀 볼게요. 급등에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보시면 급등에 나오고 난 다음에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시장에 영향을 받으면서 낙폭이 좀 커졌죠. 그쵸? 이때 멘탈에 영향을 받으시면 안 돼요. 제가 아까 언급을 드렸죠? 빠질 때 모아간다. 이게 3번. 빠져서 박박 길 때가 2번. 지금은 급등에 나왔기 때문에 이 박스권에 있었던 기간에 사실 이때가 모아가기 제일 좋았던 기간이에요. 소송으로 눌려있던 지난 2년여간 모을 기회를 줬죠. 근데 급등에 나오니까 사람 마음이 급등에 나오면 뭐지? 진짜 가나? 이렇게 되거든요. 본능적으로 특별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내재 가치에 대해서, 값어치에 대해서 배우시게 될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니까 급등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박스권의 흐름을 걷죠. 여유자금으로 분할로 모아가세요. 분할로. 어차피 지금 가격에서는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어. 여기서 못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들어가시게 되면 여유자금으로 들어가시고요. 조금 이따 질문 사항이 있으시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릴게요. 분할로. 여유자금 있으면 개수를 모아 가셔라. 자, 그럼 코인 시장 한번 쭉 봤죠? 자, 비트코인도 영향을 좀 받고 있어요. 쭉 하락.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니까 이더리움도 영향을 받고 있고 살짝. 얘는 박스권 기간. 코인 시장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더라. 그러면 왜 빠질까요? 자, 지금 변동성의 원인은 FMC 라트고 눈치를 보고 있죠. 코인 시장, 주식 시장, 전반적으로 금융 시장이 죄다 눈치를 보고 있어요. 왜? 이빨이랑 흰김이 세거든요. 우린 연준의 주인이 누군지 알죠? 이제는. 자,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25일에서 26일이에요. 현지 시간으로. 그럼 대한민국 시간으로는 27일 새벽이 되겠네요. 딱 3일 남았습니다. 연준이 어떠한 말을 할까요? 0.25% 올리고 매파적인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시장을 부러뜨릴까요? 굉장히 불안하죠. 그쵸? 앞이 보이지가 않죠. 그러나 저는 계속 일관되게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채권금리 시장을 한번 쭉 볼까요? 미 국채 시장을 보겠습니다. 보면 채권 금리가 다 하락을 했어요. 10년, 2년, 3년, 5년, 30년 시장이 다 하락을 했다. 낙폭이 아주 큰 건 아니지만 찔끔 하락했습니다. 채권금리 참고사항으로 지금 나온 김에 좀 보고 가시죠. 미국 시장의 시장금리의 대표적인 금리는요, 10년입니다. 정책금리의 대표적인 기준은요, 2년입니다. 이거를 단기물의 기준으로 보고요, 10년을 장기물의 기준으로 봅니다. 대한민국은요, 국채 1년물을 단기물의 기준으로 보고요, 3년물을 장기물의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다. 이 말을 봤을 때 2년물 보시면 2년물이 4.8이에요. 10년물이 3.79죠. 돈을 더 오래 빌려주는데 금리가 더 싸. 말이 됩니까? 돈을 내가 10년을 빌려주는데 2년 동안 빌려주는 데보다 금리를 더 싸게 받는다는 거죠. 그 말은 뭐죠? 이 말이 자체가 경기가 이미 버텨나가기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핵심만 정리할게요. 전체 트레이드파이, 전통금융은요. 단기물로 자금을 조달해서 이걸로 원가예요. 이게 원가고요. 이게 상품 가격입니다. 단기물로 자금을 조달해서 장기물, 여기에
장기물로 이제 장사를 한다는 거죠. 이해가 가죠? 그럼 뭐죠? 장사를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 시차를 두고 증시와 경제, 자산시장이 다 부러졌어요. 사실 실물 경제가 부러지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은행이 수도국지를 잠그게 되거든요. 쭉 부러졌는데 중요한 건 연준이, 미국 중앙은행이 이 단기물과 장기물의 현재 시장에 다 관여를 하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시차를 두고 2024년도 중반부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기준점일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참고사항으로 언급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2년물은 페드 정책금리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요. 이 10년물은 당연히 정책금리의 영향도 많이 받지만 장기 경제 성장률 그리고 시장 금리의 대표 기준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경제가 굉장히 좋지 못하다. 건강하지 못하는 것을 이미 이 지표를 상에서도 우리는 확인하고 있죠. 10년물의 흐름을 좀 볼게요. 10년물의 흐름을 좀 보면은요. 쭉 떨어졌어요. 하루 만에 금리가 떨어졌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흐름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죠. 1개월물로 보게 되면 튀 튀었다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죠. 그쵸? 튀었다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확대해서 보면 한눈에 보입니다. 1년짜리로 한번 봐볼게요. 1년짜리 보면 고점에서 튀어서 찔끔 빠졌죠. 그런데 이거를 3년으로 보잖아요. 한 방에 보입니다. 고점권에서 진짜 아직 붙어 있어요. 엄청나게 금리를 올리고 자이언트 스텝을 하고 이건 기준금리가 아니라 시장금리입니다. 그럼 뭐죠? 앞으로 금리가 내려갈 폭이 많이 남아있다. 이건 언제 내려갈까요? 연준이 금리 인상 중단 기간에 동결 구간 때 지금부터 연준이 계속 금리를 올리고 나서 봐보세요. 자, 보자고요. 지금 비트코인 기준으로 볼까요? 비트코인이 반등 나왔던 시기 월봉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월봉 이렇게 바닥을 딱 찍고 반등 나왔던 시기가 언제 하면 연준의 금리 인상이 거의 끝단에 다가왔을 때 0.75씩 올리다가 0.5, 0.25로 올릴 때 반등이 나온 거예요. 물론 얘는 낙폭이 컸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던 거고 증시도 너무 빨리 달리고 있거든요. 볼게요. 증시입니다. 나스닥 기준이고요. 바닥을 딱 찢죠? 그리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 반등 나왔던 기간이 연준의 금리 인상 그 폭이 약해지면서 0.25 요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0.75 가다가 0.5 가다가 0.25 이렇게 간다는 시그널이죠. 즉 뭐죠? 지금은 기대감으로 가는 겁니다. 기대감. 금리 인상 중단 기대감. 중단하고 흔들거릴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미디어에서 가장 많이 언급하는 금리 인하를 하면 시장이 다시 한번 달려나갈 거야. 왜? 2008년도 이후에 2020년까지 우리는 마약을 맞았던 그런 증시와 코인 경제와 실물 경제의 상황이었거든요. 계속 돈 찍어서 뿌렸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왜? 잠깐만 또 설명하고 갈게요. 중요한 거니까. 금리 이꼬르 경제 성장률 플러스 물가 상승률이죠. 경제 성장률은 한 국가의 연봉입니다. 물가 상승률. 지금 물가가 미친 듯이 튀어서 금리를 끌어올렸죠. 그쵸? 이 물가 잡겠다고. 근데 물가는 이미 원자재 가격이랑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금리를 안 내리고 있죠. 그쵸? 금리를 안 내려. 오히려 올리려고 그러잖아요. 물가 떨어졌는데도. 명분이 없어. 그런데 다음번에 금리를 인하하는 건 언제 하냐? 경제 성장률이 빠그러질 때, 실물 경제가 빠그러질 때, 이때 금리를 내릴 겁니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그러면 코인 시장하고 주식 시장하고 실물 경제와 자산 시장은 경기가 빠그러지는 것을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뭘 말씀을 드린다? 2024년도 중반부 기준점이다. 시장은 달려나갈 겁니다. 왜? 제가 일관되게 언급드리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반등 나올 때 시장이 끊임없이 헷갈리는 신호를 보내요. 미디어를 통해서. 연준도 그렇고요. 시장의 미디어도 그렇고 긴축한데 0.25% 두 번 올린대. 말이 너무 많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불안불안해. 경기가 안 좋다는데 진짜 달릴 수 있을까? 연준도 지금 물가 상승률 2% 맞출 때까지 더 때려 올린다는데 연준마다 헷갈린다는데 그런데 제가 언급드리죠. 일관되게 2024년도 기준점으로 해서 지금 실물 경제는 퍼펙트 스톰이 예정되어 있다. 시스템 리스크. 그 이전에 마지막 피날레를 멋지게 장식해야 되겠죠. 그게 시나리오 1입니다. 자, 리플의 새로운 파트너 소식이 나왔는데요. 리플과 슈퍼하우. 이 슈퍼하우는요. 리투아니아 블록체인 핀테크 업체입니다. XRP 원장을 통해서 아지오로지 프로젝트입니다. 이거는 토크나 XRP 원장을 통한 토크나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다음 문명의 핵심은 뭐죠? 가치가 있는 모든 것들은 토큰화가 된다. 그 시장 규모만 최소 1200조 달러이다. 원화 기준 155경원, 천문학적인 돈이 최소로 지금 잡혀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싱가폴, 전 세계 모든 부분이 토큰화가 된다. 블랙록의 레리 핑크도 모든 자산이 토큰화가 된다. 그리고 서클의 제레미 알리어도 가치가 있는 모든 자산들은 토큰화가 된다. 끊임없이 수년 전부터 강조를 해오고 있습니다. 크립토, CBDC 및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테스트합니다. 리플과 슈퍼하우는 아지오로지 프로젝트를 위해 연합하여서 이후의 사기 방지 이니셔티브 중에서 규제 기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아모아 및 CBDC를 테스트합니다. 핵심만 보시면 여기 파트너십을 맺고 있죠. 조금 이따 볼 수 있도록 하고요. 핵심만 보시면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토큰화된 거래 및 결제 인프라에 있다. 자, 그러면 여기 홈페이지로 가볼게요. 홈페이지고요. 여기 우리는 누구인가? 여기는 리투아니아 최고의 민간 연구개발 연구소로 성장을 했고요. 2022년에 슈퍼하우 리투아니아 핀테크 어워드에서 올해의 핀테크 혁신가로 선정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크리스 제임스 월러스 리플의 CBDC 담당자이죠. 토큰화된 증권에 결제하는 CBDC 또는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토큰화된 결제 자산이 필요하다. 토큰화된 결제 자산이 필요하다. CBDC와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토큰화된 결제 자산이 필요하다. 토큰화된 증권의 결제에는 이를 통해 채권이나 주식과 같은 증권 자산의 즉각적인 발행 및 결제가 가능합니다. 자, 이번 프로젝트는 유럽연합 분산원장 DLT 파일럿 제도 규정 범위 내에서 규제 준수 인프라 개발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 토큰화된 자산 여기 보면 리플, 슈퍼하우, 파트너십 그 부분이 언급되고 있고요. 그 이전에도 리플은요. 리투아니아 송금업체 핀시와 파트너십을 맺었다. 리투아니아에서도 확장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핵심은 뭐죠? 오늘 오전에 언급을 드렸죠. 370조 토큰 시장. 이건 대한민국 시장만 370조입니다. 이것도 상징적인 부분이고요. 그냥 참고만 할 뿐입니다. 모든 가치가 있는 것들은 토큰화가 된다.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의 자산에 대한 가치를 디지털 토큰과 연계한 가상자산으로 이자나 배당 등 미래의 수익, 실물 자산 등에 대한 지분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게 바로 STO, 실물 자산이냐 금융 자산의 지분을 작게 나눈 뒤 블록체인, 분산 원장을 통해서 토큰 형태로 발행한 증권이다. 이게 바로 자산의 토큰화입니다. 이걸 XRP 원장을 통해서 현재 테스팅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우리는 이 시장을 가상자산, XRP에 투자함으로 인해서 선점을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XRP를 가장 꼭지점에 두고요. 끝단에 두고 맨 위에 두고 비트와 이더, 좌변, 우변에는 뭐죠? 알트코인을 기준점으로 해서 모아가라. 투자는 말입니다. 지지 않는 투자라는 것이 원칙이에요. 워렌 버핏 제1의 원칙이 뭐다? 투자금을 잃지 않는 것이다. 제2의 원칙은 뭐죠? 제1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면 네 번째 혁명의 채널은 뭐죠? 끊임없이 제가 언급드렸던 가치를 확신을 하고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박박 길 때마다 모아가고요. 마지막으로 폭등이 나올 때 그때는 일부 차익 실현을 하거나 본인의 의거에 의해서 제가 시나리오 1을 정리해 드린다고 했었죠. 그 부분은 추후 업데이트를 통해서 끊임없이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경제 연착륙의 핵심 열쇠는 연준의 3%대 인플레 용인 여부이다. 미국 경제는요, 연착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 전 세계 경제는요, 연착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가보지 못하는 영역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새 판을 짜기 위해서 기존 두꺼비 집을 부셔버리고 새 판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과정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자산 시장만 먼저 달려나가고 있는 겁니다. 급하게 달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을 조정해 나가면서 흔들면서 계속 상승해 나올 확률이 무척 높다. 그래야 톱니바퀴 악어가 맞다. 끊임없이 언급을 드리고 있죠. 미국 하원원 CBDC는 통제 도구이다. 개발 시도 불법화야. 믿고 걸러준다. 믿고 걸러준다. 이제 그 이유를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죠. 이번 수명 시스템은 자본주의 수명 시스템은 수명이 다 했습니다.
그 새로운 시스템의 첫 번째가 CBDC입니다. 각 국가, 전 세계 국가의 천문학적인 미국 기준으로만 3경원이 넘어가죠. 이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것보다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믿고 걸러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국내 로펌들이 앞다퉈서 가상자산 태스크포스를 신설하고 있다. 로펌들이 말입니다. 김앤장, 기타 등등의 로펌들이 가상자산 태스크포스를 신설하고 있는 것일까요? 국내 로펌들이 말입니다. 이유를 봤더니 서울 남부지검 가상자산 합수단 26일 공식 출범하였다. 첫 번째 코인 전담 조직이다. 이 범죄와 관련해서 현재 이 코인 관련 전담 조직을 꾸렸다고 합니다. 이와 발맞춰서 국내 로펌들이 가상자산 태스크포스를 신설하였다. 어쨌든 중요한 건 그림이 준비가 되고 있다. 그리 보셔도 되겠죠. STO 또한 준비가 되고 있다. 증권과 상품에 대한 규격이 미국에서나 또는 법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국내 또한 대한민국 또한 준비가 돼야 되겠죠. 지금은 범죄와 관련된 조직이 준비가 되고 그게 주직이 되다 보니까 로펌 또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것 또한 긍정적으로 본다면 결국 시스템이 준비가 돼가고 있다. 여러분들은 시스템이 준비가 되기 전에 세금이 거치기도 전에 제도가 마련이 되기도 전에 시장이 1200배 성장하는 그 시장에 초기 시장의 참여자로서 여기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가격이 지금 찔끔찔끔 왔다 갔다 한다고 내 마음이 흔들거리게 되면 이제 이 방송을 보시게 되면 그런 자기가 조금은 쪽팔려지는 순간이 다가오실 거예요. 어느 기준점인가. 왜? 이거는 도착지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쵸? 가격이 흔들리는 거지 가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가치는 정해져 있다. 다이아몬드이다. 이거를 본인이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방송을 보시게 되면 그 가치를 알게 되실 겁니다. 미래에서 온 그 값어치를 말입니다. 거기에 제 방송은 포커스를 주고 있거든요. 가치는 결국 가격이 따라옵니다. 그게 주인이거든요. 가격은 종입니다. 결국 값어치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질문사항 좀 정리 좀 할게요. 2024년 중반 전후에 급등하고 팔고 그 위에 폭락할 때 다시 사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이게 시나리오 1입니다. 요거는 계속 제가 언급을 드린다고 했죠? 모두가 예스할 때 노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이게 시나리오 1입니다. 보시면은요. 아주 간단한 부분이고요. 비트코인 기준으로 볼게요. 이때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엄청난 랠리가 나왔죠. 모두가 예스할 때예요. 그쵸? 이때 차익 실현을 하셨으면 좀 좋았겠죠. 그쵸? 마찬가지로 지금도 제가 계속해서 상승장이 예상된다. 모두가 돈을 들고 달려든다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은요. 특별한 생각을 하지 않아요. 가격이 기준입니다. 가치가 기준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늘 이들의 쩐주들의 호구였던 겁니다. 여기서 물려서 다시는 투자 안 하고 결국 또 노동 노예로 전략하게 되죠. 그리고 또 폭등장이 오면 또 달려듭니다. 왜? 가격이 급등을 하니까.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본능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한다?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이미 이 부분을 지난 1년 이상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시나리오를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상승장에 나온다 언급을 드렸고 이때 빤스까지 들어가셔야 된다. 그리고 상승장에 나오니까 지금은 빤스까지 들어갈 땐 지났죠. 분할로 여유자금으로 계속해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폭등에 나올 때 미디어에서 아마 미친 듯이 쏟아낼 거예요. 가격이 폭증하면서 모든 미디어가 포모와 함께 긍정적인 소식과 환호, 기쁨, 탐욕 모든 것들이 나올 겁니다. 언제 그랬듯이? 이때 그랬듯이. 그리고 이때 2,600만 원, 700만 원 그랬듯이 모두가 달려들 거예요. 그때는 차익 실현 물량을 해주는 게 바로 시나리오 1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때 모두가 예스 할 겁니다. 우리는 이때 차익 실현을 한다는 의미에서 노라고 했던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 질문 좀 볼게요. 리플 소각은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리플 물량 1000억 개 가지고는요. 저는 택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만 분의 1로 쪼개게끔 설계가 되어 있다. 리플, XRP의 현재 총 값어치는 고작 몇십조입니다. 수입도 시장 규모만 20조 원이에요. 지금 가치에서 공이 4개가 더 붙어야 돼요. 거액결제용 CBDC를 운반하는 건 XRP 하나이다. 그리고 전 세계 파생상품 시장만 1200조 달러이다. 이걸 토큰화 시킨다 해도 지금 가상자산의 시가총액 1조 달러에서 1200배가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1000여 개가 가지고는 택도 없다 그리 생각을 합니다. 소각? 그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제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부채를 써서 대출, 리플에 투자를 해서
부의 창출을 도모하면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질문은 아니고 제가 조금 염려가 돼서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어제 저녁 방송을 보시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대출 선 안에서 리플에 투자하면 조금 더 많은 금액의 부의 창출을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할 예정이신 것 같은데 제가 좀 걱정이 돼서, 여유 자금이 아니라면 대출을 하신다면 정말 최소한으로, 왜냐하면 저는 가지고 있는 현금, 건드리지 않아도 될 돈, 최소 10년, 20년 마인드로, 그리고 가격이 마이너스 50, 60, 70이 빠져도 내가 들어가고 나서 전혀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 금액 선에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인드가 가장 좋아요. 왜냐? 그런 마인드라고 하면 가격의 흔들거림에 전혀 우리는 내 파동을 거기에 연관돼서 움직이지 않고 도착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돈이 생길 때마다 계속 모아가세요. 한 방에 들어가지 마시고 땡겨와서 지금 들어간다, 이러고 하면 힘이 들어가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거기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힘을 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는 절실하면 져요. 많은 금액을 들어가고 내가 총알을 다 이빨이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절실해지고 절박해지거든요. 이 말은 뭐다? 그러면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선에서 들어가시길 제 오지랖에서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야기는 현금, 여유자금 안에서 분할로 꾸준히 모아가셔라. 저축의 개념으로 말입니다. 아시겠죠? 제 방송의 본질을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가치에 집중한다. 그리고 결국은 돈으로부터 독립을 한다. 누구든지 간에. 왜? 가치, 미래 값어치에 집중을 하니까. 미래에 집중하니까. 결국 4차 산업에 집중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부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벗어나시길 바라요. 왜? 3차 산업에서 우리가 집중했었다면 누구든지 벗어날 수 있었겠죠. 일예로 대한민국 중후장대 산업에 30년 전에 투자를 해서 20년 전에 투자를 해서 10년 전에 정리를 했다면 누구든지 부자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반도체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자동차의 현대자동차, 기아차, 모비스, 그리고 조선의 현대중공업, 그리고 철강의 포스코, 기타 등등 여러 1등 기업들에게 우리가 좋으면 30년 전에, 안 그래도 20년 전에 투자를 해서 10년 전에 정리가 끝났다면 우리 누구든지 다 부자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거 훨씬 더 엄청난 더 기회가 우리 눈앞에 오고 있어요. 이미 왔고 우리는 거기에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 흔들림에 우리가 왔다 갔다 한다면 목적지에 도착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장거리 레이스예요. 마라톤입니다. 아시겠죠? 멘탈이 개인 투자자는 95% 이상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저녁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